유동호 본부장님, 유한타증권의 유동호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하고 싶은데 메리가 좀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좀 항상 제가 오늘 인사 건네면서 조심스러워서 그래도 우리 인사는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서 네. 기분 좋게 TGIF 프라이데이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우선 이 차트 한번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보통 이렇게 말을 자꾸 하게 되면은 진짜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고. 사실 올해가 제가 30년 경력 중에서 가장 힘든 한 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몇 해 안 되는 한 해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제일 힘든 한 해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열심히 노력을 하고 분석을 하는데 그 분석에 맞춰서 결과값이 보통은 그래도 확률적으로 높게 나오는데 올해는 매번 반대로 가는 케이스나 힘든 케이스가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차트를 보시면 그런 게 좀 이해가 갑니다. 보시면은 이게 이제 1970년도부터 지금까지니까 50년의 데이터예요. 근데 12월 달 수익률입니다. 근데 보통 수익률 50년 중에서 마이너스가 난 횟수를 더해 보시면 10번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정말로 확률적으로는 낮은 케이스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또 이제 마이너스의 폭을 또 보시면 가장 안 좋았던 때가 2018년이에요. 이때도 보시면은 사실 8월 달인가 9월 달부터 얻어맞기 시작해서 딱 3개월의 급격한 조정이었어요. 그때 이자율 갖고 난리가 났을 때죠. 그러면서 10% 이상의 하락이 있었던 게 12월 달인데 역대 두 번째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올해 1년 내내 안 좋았잖아요. 근데 12월 달도 이렇게까지 안 좋다. 그래서 저희도 정말 12월 달까지는 포트폴리오 운용을 하면서 잘 방어를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갑자기 12월 달 한 달 동안에 그냥 뒤통수 정말 세게 얻어맞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뭐 얻어맞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왜 그런가를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분석을 해 봅니다. 어쨌든 뭐 최대한 노력은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이유를 보시면은 예상보다 높은 고점 금리, 그러니까 미 연준의 매파 성향이 파웰 의장이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지금 스티키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높게 만드는 요소인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임금 상승률, 고용 시장인데 그 고용 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하다. 임금 상승률이 사실 또 11월 달 숫자가 10월 달 대비해서 올라갔어요. 임금 상승률이 거의 6%대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건 이제 인플레이션 계속 유발하는 거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시장의 어떤 두려움으로 계속 지금 다가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사실 그렇게 고용이 좋으면 경기 침체가 안 일어나는데 또 계속 또 이 장래금리 차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를 놓고 얘기하면서 내년도에 경기 침체 일어날 확률이 90% 이상이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니까 또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계속 이제 시장을 흔들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다 아는 전기차 가장 대장주가 뭐 그 월가의 그 제가 아는 친구들이라든지 뭐 아시는 지인분들이라든지 그 운용을 하시는 쪽에서 풋을 엄청나게 때렸대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관점이 아니었고 단기적으로 어떤 등락을 노리는 그런 어떤 해징 전략이 굉장히 세게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2월 달에. 그러니까 지금 12월 달 한 달 동안에 그 종목이 정말 많이 빠졌죠. 테슬라. 200불이 지금 125불 된 거죠. 제가 그 종목을 얘기 못하는 게 저희가 들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자세히 얘기 못합니다. 근데 어쨌든 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숫자적으로 좀 한번 들여다 볼게요. 어쨌든 미 연준이 지금 거의 한 10개월 안 되는 기간 동안에 4.25%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까지니까 1년이 아마도 거의 5% 가까이 올리겠죠. 4.75 내지 5% 가까이 올립니다. 그럼 이 정도로 한 해에 5% 가까이 올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있었던 적은 과거에 1968년부터 80년대까지에 있었던 스태그플레이션 그 구간 우리가 계속 자꾸 비교하는 그 구간밖에 없었으니까 자꾸 우리는 그쪽으로 회귀를 하게 되고 그쪽에 그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는지 자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미 연준이 지금 얘기했던 내용을 보고 있으면은 사실 이 점도표나 이 전망 12월 달 FOMC 미팅에서 내놓은 숫자를 보고 있으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죠, 사실. 물론 11월 달에 이걸 예측을 좀 하기는 하게 해줬지만 12월 달에 실질적으로 나왔던 숫자를 보시면은 기준금리는 0.5%로 올렸어요. 그리고 성장률은 0.7%를 떨어뜨렸습니다. 반면에 인플레이션은 또 올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만큼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훨씬 더 세고 따라서 경제 성장률이나 기준금리가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기준금리는 더 높아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에 좀 자꾸 파웰은 어쨌든 시장에 굉장히 매파적이고 비우호적이다라고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내년에 2023년에 기대를 뭐 아예 없애버려야 되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요. 사실 1968년부터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도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올라간 구간이 있고요. 네. 또 급격하게 떨어진 구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을 리딩하는 그러니까 먼저 선행하는 지표가 뭐냐면 M2 증가율일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 보시듯이 지금 한 18개월 포워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은 엄청나게 지금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고 2024년, 그러니까 내년 말 내후년 초까지 거의 인플레이션이 정상화된다. 요걸 쫓아간다면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웰이 자꾸 얘기하는 부분은 인플레이션이 안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 스티키 인플레이션, 잘 안 변하는 인플레이션이 임금 상승률 때문에 걱정스럽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저희가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난 2주 동안에 굉장히 또 많은 자료나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 임금 상승률이 6%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6%에 유지된다 이런 그 상관관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오긴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 통계를 해보면 R 스퀘어가 70% 80% 정도 되면 그게 이제 상관관계가 높다고 얘기를 하지만 50% 60% 가지고는 그렇게 상관관계가 아주 높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물론 당연히 임금이 높으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만 꼭 굳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경제 성장률을 자극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어쨌든 인플레이션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럴 수는 있어요. 이 차트를 보시면은 70년대 초반에서 이제 확 올라갔다가 인플레이션이 쭉 떨어지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차트 지금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모습이 나오는데 그 구간을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냐. 2023년, 2024년에는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해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건 그 이후라는 거죠. 네, 저 기간이 최소한 2년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이 그때와 똑같다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빠지고 있는 구간이다. 근데 보통 인플레이션이 빠지고 있는 구간에는 금리를 막 올리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리를 올리는 것이 마무리되고 나면은 그 수준에서 이제 유지되거나 좀 떨어뜨렸다가 올렸다가 하든 어쨌든 간에 얕은 변동성이 나옵니다. 근데 그 구간에는 시장이 그래도 숨을 쉬고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나왔었다라는 게 과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면은 왜 이런 모습이 또 투자자들이 이제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사실 미 연준이 금리를 5% 이상으로 올릴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는 4.4%를 고점으로 해서 지금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지만 어쨌든 3.5%를 중심점으로서 저희가 항상 보는 게 3.5% 수준인데 거기에 한해서 지금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보시면 10년 국채 금리가 4.4%까지 갔다가 지금 떨어져서 3.5, 3.6, 3.7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채권에 대한 자금 유입입니다. 아니면 오버웨이. 그러니까 얼마나 비중을 더 늘리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2009년 이후에 처음으로 비중 초과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채권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이 정도 금리면 투자를 할 만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기 금리가 막 올라가기보다는 여기서 멈추고요. 오히려 단기 금리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모습으로 변할 거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잘렸어요. 네. 네. 끝에가 안 보여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현 시점에서는 이 채권에 대한 수익률에 있어서도 3.5%에서 10% 정도 사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주식도 그 정도 이상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다. 내년도 내후년도에 그렇게 정책 보고 있습니다. 금리뿐 아니라 실질 금리도 내년에는 오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네. 자, 그렇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숫자로서 분석을 해 보는 건데 지금은 시장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자꾸 반영하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어떻게 숫자화시켜서 볼 수 있냐면은 이제 왼쪽을 보시면은 이제 다우존스인데 금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기준금리를 집어넣고 계산하지 않고 시장 10년 금리를 놓고 계산을 해요. 근데 그 숫자를 5%와 기준금리와 똑같이 맞추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익 증가율이 없다. 또 내년에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놓고 계산했었을 때의 적절한 다우존스의 가치가 34,000이니까 지금 지수 때보다 오히려 더 높습니다. 그리고 S&P 500으로 보시면은 3,800이니까 딱 지금 지수 때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도 1,500이니까 딱 지금 지수 때예요. 자, 근데 여기서 추가로 더 빠지려면은 뭐가 들어가면 더 빠질 수 있냐면 금리는 벌써 이제 사실 굉장히 높게 잡아놓은 거니까 그것보다 더 나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익 증가율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익 증가율을 0%로 잡아놓고 지금 계산하고 있거든요. 0%라고 하는 것은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굉장히 얕은 침체 또는 아니면 경기 둔화인데 아까 보여드렸던 0.5% 수준. 근데 그게 아니라 코로나19가 터졌었을 때 기억하시겠지만 GDP 성장률이 푹 빠지면서 마이너스가 나왔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익 증가율이 그때가 마이너스 20%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숫자를 집어넣으면 지금 지수 대비해서 뭐 10%, 20% 더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일부의 외국계 투자 은행들은 내년도 S&P 500 3,000 얘기를 하는 거죠. 그 3,000 숫자를 딱 집어넣으면 정확하게 지금 대비해서 20% 더 빠지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걱정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지금 이 정도의 이 경제 지표가 나오고 있으면 경기 침체가 그렇게 세게 올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갑자기 뭐 코로나가 터진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임금도 괜찮고 그래서 둔화가 온다면 센티먼트 그러니까 그 신뢰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몸살이기가 일어나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치면 그게 마이너스까지는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또 좀 길게 봤었을 때 금리가 3.5%로 해지를 한다. 즉 지금 현재 수준에서 안 올라간다. 그리고 컨센서스로 이익이 내년 말 그다음에 내후년에 올라가는 것을 집어넣으면은 지수는 지금 대비해서 보시면 S&P 500 기준으로서 내년도에 4,300 그리고 내후년도에 5,000 뭐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다운사이드 리스크와 업사이드 그 기회가 더 높다라는 부분이 더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확률이 지금 높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다시 짚어보면 계속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 장대 금리차의 역전 현상이고 이게 지금 마이너스 0.6, 뭐 0.8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언젠가는 경기 침체가 과거에 항상 왔었으니까 지금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또 그렇게 보기에는 지금 여전히 여신 증가율이 높고 대출 증가율이 높아요. 지난주 숫자만 보면은 뭐 연간 환산했을 때 30%대가 나옵니다. 그만큼 경제 활동이 이게 지금 죽고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계속 괜찮게 나오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예금인데 이 예금의 흐름을 보면은 과거 94년 이후의 모습으로 변해갈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교를 뭘 하고 있냐면 과거에 70년대의 숫자 또는 94년 이후의 숫자하고 비교했었을 때 어느 것의 재현일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걱정인데 70년대의 재현이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구간에는 장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94년 이후의 재현이라면 시장이 또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지금 시장이 내년도에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대율도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과거에 이 추세가 올라갔었을 때 한 18%포인트 올라갔었으니까 지금 8%포인트 올라가서 추가로 10% 정도 더 올라갈 룸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중간선거 이후에 1년, 2년은 보통
뭐 18%, 30% 이렇게 올라갔었다라고 얘기 또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평균 값이고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제 이거예요. 이제 70년대, 80년대 이때 보시면은 중간 선거 해가 있었던 때에 경기 침체가 왔어요. 근데 지금은 그 이후에 온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그때는 보시면은 금리를 내렸다 올렸다를 자꾸 하면서 옆으로 기는 현상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때도 인플레이션이 막 올라가면서 기준금리를 많이 치고 올렸던 때가 왔지만 보통 대통령 임기 3년, 4년 차에는 오히려 별로 변화가 없었다. 그럼 그때 인플레이션 보시면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또 올라가지만 내려가는 구간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주식시장을 보면 이런 모습이었는데 36% 여기 빠졌어요. 네. 그리고 나서 중간선거회가 지나고 나서 바닥을 잡고 73%나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간선거회까지 48%나 빠져요. 그리고 나서 또 75% 급등을 3년차, 4년차에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보는 건 뭐냐면 우리가 중간선거회든 어쨌든 고점 대비해서 S&P 500이 27.5% 빠졌었어요. 근데 이때는 36% 빠졌으니까 36%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3천이 나옵니다. 그래서 S&P 500 3천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까지 가면 그 다음에는 완전히 마음 놓고 70% 올라가는 장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바꿀 건지 아니면 그렇게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렇게까지 빠질 이유는 또 없죠. 아까 보여드렸듯이. 네. 그래서 어쨌든 70년대와 비교할지 94년도와 비교할지 어떤 딜레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70년대가 아니라 94년도에 비교를 하면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금리를 3% 올립니다. 이 구간에. 그리고 나서 내리고 올리고를 하면서 계속 옆으로 가요. 그렇게 된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인플레이션이 빠졌다 올랐다 하지만 결국은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까 인플레이션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잖아요. 네. 70년대에는. 그러면 지금이 지금 빠지고 있는데 또 다시 올라갈까 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아니면 또는 그 채권 쪽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그걸 보고 있는 건데 근데 임금 상승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맞다면 또 다시 올라갔다 빠지는 하락장이 또 올 수도 있다 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94년, 98년대처럼 올라가는 척하다가 다시 떨어지는 모습이 나온다. 그렇다면은 시장은 계속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94년도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많이 올랐죠. 변동성이 있고 나서. 근데 이제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거에 있어서는 도대체 뭘로 그럼 판단할 거냐. 그러게요. 어디를 따라갈지. 예, 도대체 뭘로 봐야 되느냐. 그거의 결과값이 생산성이에요. 계속 얘기를 하지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이 높아요. 근데 임금 상승률이 높은데 그것보다 더 높은 매출 증가율이 나오면 그거는 경제 활동도 좋은 거고. 그죠? 인플레이션보다 더 높은 경제 성장률이 있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안 오는 것이고 기업의 실적도 안 깨지는 거죠. 근데 임금 상승률이 높은데 그것보다 낮은 매출 증가율이 나온다. 이거는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오는 거고 이익도 마이너스로 깨지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 증가율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로 매출 증가율이 깨지는 모습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네. 올해의 연초 대비해서의 매출 증가율은 10%가 넘습니다. 그죠?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높아요. 네. 그러니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좀 더 좋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네. 내년도에 이제 전망치가 뭐냐면 3%예요. 플러스. 예. 네. 3%밖에 안 되는 거죠. 네. 임금 상승률 6%란 말이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임금 상승률보다 살짝 높은 매출 증가율로 떨어지는 정도다. 라면 완전히 숫자가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컨센서스의 숫자는 4, 4분기 마이너스 2.5%, 네. 1, 4분기 성장 없어요. 2, 4분기 성장 없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숫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4, 4분기와 내년 1, 4분기의 실적이 안 좋을 거니 지수가 3천까지 또 내려가는 게 아니냐 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충분히 반영을 해갖고 있다. 지금 그 네. 말씀이시죠? 저희는 네. 사실 4, 4분기 실적이 나오면 오히려 마이너스 EPS가 아니고요. 네. 뭐 보합 수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산성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아직도 나타나요. 근데 과거에 이 70년대, 80년대 숫자인
요 정도의 상승률 이렇게 올라갔다가 쭉 옆으로 기는 모습이 나와버리는. 그러니까 지금도 올라갔다가 옆으로 기는 모습이 나오면 이런 숫자가 되겠죠. 네. 코로나19 때문에 급격하게 상승했다가 떨어졌는데 또 다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괜찮은 건데 그걸 이제 대표해주는 업종이 전기차예요. 네. 사실은 매출 증가율이 얼마나 높게 나올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은 네. 매출 증가율이 충분히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지금 계속 걱정하고 있는 게 4, 4분기 실적과 1, 4분기 실적이 네. 경기 그렇죠. 침체를 반영한 숫자가 아니냐 하면서 때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잘 버텨내야 되는데 정말 버텨내기가 힘든 그런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예, 우선 그 중간 선거 관련돼서 좀 쭉 말씀해 주셨는데 중간 선거와 그 S&P하고 관계가 많은 이유는 중간 선거 이후에 뭐 부양책 같은 게 항상 있었기 때문인가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죠. 네, 예.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인 기반 부분들이 예. 반영이 되면서 가시화되는 게 3년 차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4년 차는 이제 앞으로의 새로운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네. 아무래도 투심을 높이려면. 네. 그래서 3년 차, 4년 차가 여기는 지금 중간 선거 숫자로 나오지만 대통령 임기 기간으로 놓고 보시면 가장 좋은 해가 대통령 임기 3년 차입니다. 네. 평균 상승률이 지난 한 70년 동안에 한 14% 정도 네. 1년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좋은 해가 4년 차. 네. 그래서 2024년이 되겠죠. 네. 그때가 평균적으로 한 8%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 나오니까 그러니까 2년 동안에 20% 이상의 상승률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면 네. 올해는 뭐 마이너스 거의 27%까지 봤었지만 네. 그걸 되돌릴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한 가지만 더요. 그 네. 아까 매출 증가율 이렇게 컨센서스 할 때 네. 그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효과도 다 지금 고려가 돼 있는 거죠. 네. 예, 네. 예. 지금 현재의 아까 대출 증가율 숫자를 네. 보여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숫자가 총 여신 증가율로 7.5%가 나오면은요. 네. 이게 만약에 3% 떨어졌다. 네. 그러면 경제 성장률도 3%대로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네. 보통 이제 여신의 규모와 GDP의 규모가 비슷하거나 살짝 80% 정도 수준이 돼요. 네. 여신 증가율이 갑자기 3% 뚝 떨어져 버리면 사실 GDP 성장률이 높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건 그만큼 경제 활동이 줄어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네요. 네. 예. 그래서 지금까지의 숫자는 아직까지는 이 숫자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내년까지로 놓고 봤었을 때 경제 성장률이 5% 정도는 명목상으로 네.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 3%대, 4%대로 떨어진다는 가정을 집어넣으면 미 연준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실질 성장률 0.5% 이상이 나올 확률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모르겠습니다. 몸살이기를 은행권이 갑자기 해서 나 우리 대출 안 해줄 거야. 이제 경기 완전히 다 끝났어. 이 기업들의 펀드멘탈 엉망이야. 개인들의 펀드멘탈도 엉망이야. 그래서 우리 이제 대출 안 해줘. 이렇게 높은 금리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못 갚을 거야. 라고 해서 갑자기 대출 안 해준다. 자, 이러면 큰일 나겠죠. 근데 요즘 분위기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대출해 주는 그렇죠. 분위기죠. 왜냐하면 개인들의 펀드멘탈을 들여다보니까 네. 사실 실질적으로 그 자산 가치가 너무 높아요. 네. 우리나라의 1.5배 수준이고 개인들한테 돈을 너무 많이 뿌려놨기 때문에 그분들이 갚을 수 있는 환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 우리가 금리 부분에 있어서의 두려움,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을 거의 뭐 최악을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매력이 있다 나오고요. 다우존스도 여전히 높다라고 나오고 러셀 2000은 중소형주까지입니다. 그래서 네. 이걸 보고 있으면은 경기 침체의 시나리오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더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제 선진국이 아닌 신흥국일 텐데 네. 지금 가장 매력도가 높다고 나오는 국가가 한국과 대만과 중국입니다. 네. 제가 1등 한 겁니까? 네, 저희가 1등 오랜만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여전히 사실 한국 증시가 워낙 지난 1년 반 동안 네. 안 좋았기 때문에 네, 많이 봤습니다. 예. 여기에 지금 또 환율을 보시면 예, 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 상대적인 아웃 퍼포먼스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 유한타증권 유동건 본부장님에게 또 뷰를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